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창문의 역사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만 저와 저희 박희망 이사님의 이 창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사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굉장히 다잡게 됐고 또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2월, 3월 이때쯤에 공장이 세팅이 되고 정말 쉴 틈 없이 제작하고 시공하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요. 여기는 우리마을이라고 스마트타운 단지예요. 거의 20세대 가까이 레아우가 계약이 되는, 그래서 레아우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있고 여기가 다 저희가 시공한 것들입니다. 이게 다 굉장히 급하게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 쉴 틈 없이 일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5주 가까이 휴일 한 번도 없이 밤낮 없이 일했던 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저희가 아무리 젊었을 때여도 그렇지 사실 그걸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박 이사님이랑 저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이사님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공장에만 있었고, 그래서 창문만 계속 만들었고, 저는 오전 오후는 현장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밤이랑 새벽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하게 됩니다. 저희 사장님과 사무를 보시는 팀장님과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해요. 너무 지친다. 이건 너무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말 전체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딱 하루만 쉬자. 그래서 일요일에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첫 주에 토요일에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어를 하나 완성해야 된다. 월요일날 아침 일찍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어 하나, 외부 오픈 도어 하나를 만드는데 2명이서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게 금방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집 한 채 분량을 창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커팅할 때 다 같이 커팅하고 비물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뚫을 때 다 같이 뚫고 보강재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다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도어 하나만 딱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저녁 9시에 들어요. 토요일 저녁 9시에. 다른 분들은 다 퇴근을 하시고 저랑 박희망 이사님은 이미 5주 동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쉬기로 한 첫 주고 그 전날 저녁 9시 5기가 발동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4시간 만에 만들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 창문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손이 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4시간 만에 도어 하나를 만든다? 굉장히 빠른 거였어요. 9시에 시작해서 저희가 새벽 1시에 이 도어를 완성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간다. 이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합니다. 사진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저희가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씩 사 먹고 가면서 졸린 거예요. 그때 박희망 이사님은 옆에 조수석에서 이제 거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면 거기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좀 자고 다시 좀 가다가 너무 졸린다 그러면은 창문 좀 열었다가 다시 또 톨게이트 지나면은 이렇게 또 자고 그거를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 사단이 납니다. 자유로 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이게 코란도 차였고 쌍용차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유로의 이 턱을 올라타서 여기에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이게 가로등이거든요. 에어백이 양쪽으로 다 터지고 여기가 이제 제가 있던 자리고 피가 살짝 묻어있네요.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출발을 했는데 졸음 운전을 한 거죠. 그 자유로의 그 턱에 얘가 받았고 턱을 올라타면서 제가 잠에서 깼고 이 가로등을 받기 직전에 제가 잠에서 깼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왜 운전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졸음 운전과 그 정말 깊은 잠 요 사이에서 운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충돌을 했는데 에어백이 터졌고 이사님이 옆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사님이 이제 그때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였고 몸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제 몸이 괜찮은지를 봤는데 여기 머리가 깨진 거예요. 피가 났고 구급차 타고 가면서 또 이게 재밌었는지 저는 셀카를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가 났었고 다행히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 위쪽에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차가 요렇게 정면 정말 정가운데로 요렇게 망가져 있었고 여기 보면은 제 머리가 박은 자리.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정말 단단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정말 깊은 잠을 자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박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장난 아니죠. 네, 엔진 바로 앞까지 이렇게 차가 찌그러졌고 네, 요렇게까지 유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네, 제 머리가 정말 단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가로등이 요렇게 찌그러졌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졌는지.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4년 6월 22일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그 새벽이 저희가 일을 쉬기로 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상태로 교회를 갔어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고는 사고고 내 몸이 괜찮다면 건축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또 젊었으니까 그게 또 감당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다음날 월요일에 제가 제주도를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일을 보려면 그 전날 일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하루를 묵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사고 당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요.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후 늦게 공항으로 갑니다. 그렇게 제주도를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저희 이사님과 함께 저녁에 뭔가 조금 씁쓸하고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약간 감성에 젖어서 혼자서 일기도 쓰고 씁쓸한 표정이죠. 이 집을 손을 보러 간 건데 이 집이 어디냐면 제주도 평대리에 있는 펜션이에요. 창문들을 좀 손을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날 찍은 사진은 없는데 이 전날 여기에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일인 거죠. 평대리의 건축주님이 저의 사연을 듣고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많이 고마워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기억이 많이 나요. 올해 초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아시죠? 제주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주도 출장 갔을 때 이 집 근처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건축주님한테 전화해서 창문에 이상 없냐 봐주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건축주님은 이 집을 팔고 나가셨지만 저를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갑게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사건과 이 집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건축주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이 창문을 손을 봐야 되는 것들이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했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 건축주님도 만족을 하실 것 같고 누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 건축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 약속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시창모에서 직원들과 그런 마음으로 건축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 밴드를 붙이고 이사님과 같이 병원도 다니고 저희 조카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그 사이에 네. 이렇게 머리에 심도 박아가면서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건축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몸 컨디션과 마음 컨디션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았고, 그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칙이나 쉬는 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 시창모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컨디션 그리고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이 직원의 그 컨디션 자체가 정말 제품의 퀄리티와 그리고 건축주분들에게 마음의 어떤 여유? 일하면서의 행복감이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님에게 맞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상태, 직원들의 만족도, 컨디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젊으니까 체력적으로 아직 받쳐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준, 건축주님이 만족하는지, 직원이 만족하는지, 정말 행복한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건축주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그 양을 늘리는 것도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많은 건축주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컨디션과 상황적으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균형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 기준을 세우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주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열의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이후로 세린에서는 정말 이만한 교통사고나 업무적인 어떤 큰 사고들이 없었고, 그런 사고들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과 장치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시창모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세린에서 저희가 이뤘던 큰 성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패시브 건물을 만들고 실제로 건축상까지 받게 된 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창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